아니 내가 그린 그림이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 그림 못 그리는 거 나도 알아요. 여기 개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욕 아닙니다. 그냥 개하고 새하고 합쳐진 거야. 그래서 개새예요. 높고 아름답게 시작을 해봅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뽀개기하고 직독이 왜 높고 아름답게 중요한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예를 먼저 하나 들어줄게요. 해변가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또는 뭐 시골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런 커피숍들을 가끔 가다가 하나씩은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흔치는 않아요. 아주 가끔 가다 하나씩 있는데 이 커피숍을 한번 봐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 아니 내가 그린 그림이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 그림 못 그리는 거 나도 알아요.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 대신에 음악적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음감도 좀 있어요. The one with the waggly tail. 뭐 어찌 됐던 간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봐봐. 뭐 이상한 거 없어요? 바로 이 커피숍 이름이 이상한 거지. 뭐가 이상할까? 한번 따져봅시다. 향기라고 하는 거는 명사죠. 지금 뭐 영어 생각할 필요도 없어. 우리말을 먼저 봐. 그런데 이 향기라고 하는 명사를 누가 수식하고 있어요? 부사가 수식하고 있죠. 부사가 명사를 수식해도 돼? 절대 안 되는 거지. 내가 앞에 영상들에서 계속 얘기했죠.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개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부사가 명사 수식하면 안 된다는 바로 그 개념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거 무슨 소린지 이해돼요? 우리말을 해석할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말을 뽀개기 하면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말도 무의식적으로 뽀개기 하는데 근데 영어를 뽀개기를 안 할 거야? 인제 뭔 소린지 이해돼?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거 옳게 고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형용사 형태로 고쳐야죠. 그래야 맞는 얘기가 되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여기 개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욕 아닙니다. 그냥 개하고 새하고 합쳐진 거야. 그래서 개새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 개새가 지금 난간 같은 거에 앉아서 좀 쉬고 있죠. 이걸 뭐라고 묘사해야 하죠? 이렇게 묘사해야 되죠. 난간에 앉아서 쉬고 있는 높고 아름다운 개새 한 마리. 굉장히 자연스럽죠? 틀린 게 없어요. 봐봐. 개새는 명사잖아. 그 명사를 높고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수식해주고 있지. 제대로 다 왔어. 틀린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아까 바다의 향기의 경우처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벌써 딱 봐도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우리가 평소 말할 때 이렇게 절대 안 하잖아. 그건 왜 그래? 부사라고 하는 건 절대 명사를 설명하면 안 되는 거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걸 바로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생각해봐. 평소 우리가 맨날 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우리말에서조차도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와닿는 거지. 굉장히 간단한 얘기 아니겠어요? 만약에 실제로 부사가 명사를 수식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개새가 개같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말도 무의식적으로다가 뽀개서 인식을 하는데 영어를 안 뽀개? 돌았어? 더군다나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말하고 어순도 살짝 반대예요. 뭐 100% 반대인 건 아니고 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어순이라고 하는 건 사고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고 순서도 반대란 얘기죠. 예를 들어줄게. 우리말을 먼저 봅시다. 조나는 어제 조에나와 높고 아름답게 맛있는 햄버거를 먹었다. 우리말 한번 뽀개볼게요. 자 봐봐. 우리말에서는 행위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기 제일 뒤에 가 있죠. 그렇단 얘기는 행위보다는 과정이나 목적어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우리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말은 과정을 중시하는 언어예요. 그렇다 보니까 동사가 제일 뒤에 나와.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동사가 불분명해도 앞에 과정을 들으면 대충 동사를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먹었다가 없다고 가정을 해봐. 이 앞에만 읽고 봤을 때 조나는 어제 조에나와 높고 아름답게 맛있는 햄버거를 싸질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굉장히 간단하죠. 높고 아름답게 맛있는 햄버거를 조에나랑 같이 먹었겠지. 그걸 뭐 던졌겠어? 바로 그게 우리말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말은 뭘 중시한다?
과정을 중시한다. 바로 그게 우리말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 똑같은 문장을 영어로 써놓고 한번 보자. 바로 이렇게 되거든. Jonah had an unbelievably delicious hamburger with Joanna yesterday. 자, 보세요. 영어에서는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어 바로 다음이죠. 그리고 그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나 과정, 뭐 방법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온단 말이야. 즉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행위를 중시하는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래서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 다시 한번, 우리말은 과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행위가 제일 나중에 나오고 영어는 행위를 중시하다 보니까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래서 어순이 반대라는 얘기인데 이거 무슨 소리예요? 사고 순서도 그렇단 얘기죠. 우리말은 과정을 먼저 생각하고 영어는 행위를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지. 바로 이래서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말하고 사고 순서가 조금 반대이기 때문에 이 반대인 사고 순서에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성분별로 일단 먼저 파악하는 그 훈련을 해야지. 그게 바로 뽀개기하고 직독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쵸? 결론적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 영어의 사고 순서에 익숙해지려면은 그럼 뽀개기가 그냥 필수라는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만약에 유학을 갔어? 그러면 거기서 영어식으로 사고를 하게끔 그럴 수밖에 없게끔 생활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뽀개기를 굳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배울 필요가 없지. 사고 순서 자체가 영어식으로 가버리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 학교 다니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입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할 거야? 그거 어지간해서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한국식으로 시험 공부해가지고 점수 잘 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존나 잉글리시 강의가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뽀개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실제 2학년 22년 3월에 치렀던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34번 문항이죠. 딱 놓고 보니까 막 험악하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냥 성분들이랑 그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누구를 수식하고 있고 뭐 그런 거 그거 그냥 쭉 그냥 다 써놓은 것일 뿐이야. 이거 익숙해지면 이렇게 굳이 써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이게 자동으로 파악이 된다고. 바로 그 수준까지 갔을 때 단락끼리 묶어서 해석하기도 하고 한 번에 이해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의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구조 파악, 즉 뽀개기랑 직독직해에 익숙해지는 과정 없이는 묶어서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락별로 묶어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 능력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생각을 해봐. 단락별로 묶으려면 그 단락이 무슨 성분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 뭘 어떻게 묶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지.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하나를 풀 때 들어가는 시간이 1분 40초입니다.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문당 1분 40초야. 즉 1분 40초에 이런 지문 하나씩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좀 빨리 읽어야 되잖아. 그렇다고 막 그냥 성급하게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꼼꼼하게 정확하게 써있는 순서 그대로 파악을 하면서 해석을 해나가야 보다 더 빨리 이 내용이 파악이 되겠죠. 그래야 답을 빨리 찾는 거지. 바로 그게 뽀개기하고 직독직해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내가 좀 소개를 해줄게요. 좀 확대를 해봅시다. In one example of the important role of laughter in social context, Devereux and Ginsberg examined the frequency of laughter in matched pairs of strangers or friends who watched a humorous video together compared to those who watched it alone. 이게 다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첫 문장이야. 그리고 웬만하면 거의 모든 지문에서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문장을 가장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그 나머지 내용도 손쉽게,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뭐 한 80%? 그 정도라고 보면 괜찮을 거예요. 대충 80% 지문들에서 첫 3분의 1을 잘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러면 나머지는 멱살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 잘 이해해야지. 그런데 이 문장을 이런 뽀개기나 아니면 직독 없이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되면 유학파지. 아니면 언어 감각을 타고났거나. 근데 그런 학생들이 몇이나 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세하게 익혀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하나의 예로, 중요한 역할의 하나의 예로, 웃음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의 예로, 사회적 맥락들, 즉 사회적 상황들이란 얘기죠. 사회적 상황들 속에서의 웃음의 중요한 역할, 즉 사회적 상황들 속에서 웃음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예로서 떼베로 아저씨하고 찐스버그 아저씨가, 아니 물론 이분들 굉장히 훌륭한 학자분들이시죠. 연구자분들이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빈도수를 살펴보셨다는 거잖아. 웃음의 빈도수를 살펴보셨다는 거잖아. 근데 어디서의 웃음의 빈도수를 살펴보신 거예요? 낯선 사람들 또는 친구들로 2명씩 짝지어진 그런 사람들한테서 웃음의 빈도수를 살펴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아직 안 끝났네? 뒤에 보니까 관계대명사 붙었잖아. 주격 관계대명사. 자, 봅시다. 이 사람들이 뭐 했대? 시청했다는 거죠. 웃긴 비디오를 함께. 즉 낯선 사람 둘끼리 모아놓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 둘끼리 모아놓고 웃긴 비디오를 같이 보게 했대요. 그러고서 웃음의 빈도수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의 경우랑 비교를 했다는 거잖아. 어떤 사람들? 그거 혼자 본 사람들. 이건 뭔 소린지 이해 잘 되죠? 지금 세 그룹이 있어. 첫 번째는 낯선 사람들끼리 둘씩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웃긴 영상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웃는지 측정을 했어. 두 번째 그룹은 친한 친구들끼리 둘씩 모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웃긴 영상 보면서 얼마나 많이 웃는지 측정을 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거 그냥 혼자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떼베로 아저씨하고 찐스버그 아저씨는 이런 실험을 왜 했겠어요? 그 세 집단들 중 어디에서 웃음이 가장 자주 나오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신 거죠. 이거 지문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낯선 사람이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누구랑 같이 그 웃긴 영화를 보는 그런 경우에는 혼자 보는 경우보다는 2배 더 많이 웃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있을 때보다는 낯선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가 조금 더 많이 웃었다 그랬거든? 그건 왜 그러겠어? 아니 생판 남이랑 같이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웃긴 영화인데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웃긴 장면 나올 때 서로 빵빵 터지면서 긴장도 풀고 친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뒤에 가보면 답이 2번입니다. Are using laughter to connect with others. 웃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이랑 유대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웃음을 사용한다는 거잖아. 바로 그게 사회적 상황들에서의 웃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어때? 이해되죠?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뽀개기하고 직독을 다 빼버리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런데도 뽀개기랑 직독이 필요가 없어? 돌았죠? 뭔 소린지 이해 잘 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뽀개기랑 직독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6강 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